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영수를 구속했습니다. 이제 정의의 칼날은 권순일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와 권순일은 타락의 늪에서 의혹을 넘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타락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겁한 행위들은 명백한 법과 정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특히 권순일은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하고 대법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가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도덕성마저 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투명성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위협입니다. 그들의 비열한 행위는 단호하게 진압되어야 하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합니다. 권순일은 충남 논산 출신입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보수 우파 성향을 감안할 때 지난 5년 그가 보여준 일련의 변화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는 2017년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연루되었으나 불가사의하게도 양승태 대법원장만 구속되고 권순일은 기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권순일은 급격하게 좌파 성향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2019년에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판결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완전히 배신하고 보수우파 성향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 권순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선관위의 9명 중 7명들이 좌파 성향을 차지하면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가장 편향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와 공작해서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80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시민단체들의 절규와 부정선거 규탄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해버렸고 선거 소송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악의 선거 부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권순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권순일의 대법원 사무실은 김만배 씨에게 마치 고향 같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김만배는 8차례나 찾아가는 동안 권순일은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허위 사실 공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죄 판결 덕분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를 계속하게 되었고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당군 이래 최대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지금까지 정치적 탄압이라는 변명으로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권순일이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권순일은 대법관에서 물러나자마자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었던 화천대유 특별 고문으로 발탁되게 됩니다. 변호사 등록 신고도 없이 권순일은 매달 1,5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자문료를 받아가면서
총 1억 5천만 원의 급여를 챙겨갔습니다. 이로써 권순일은 박영수, 곽상도와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멤버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권순일은 대법관의 명예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타락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권순일은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여러 차례 받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순일에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록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권순일에게 2차례나 자진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권순일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변호사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권순일을 2차례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영수의 구속으로 인해서 검찰은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영수가 구속되고 권순일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권순일의 부패와 비리가 그만큼 위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순일을 곧바로 체포하고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여했던 모든 사건의 사법거래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무죄 판결로 인해서 우리 사법체계가 붕괴된 책임도 그에게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의 부정선거 참여는 충격적인 증거로 남게 되었고 이처럼 비열한 인간이 대법관의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가, 우리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권순일은 권력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높은 명예와 존엄성까지 더럽혔습니다. 그의 부패는 인간의 도덕성을 넘었고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름만 대법관이었지 실상은 이기적인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인연과 소신은 탐욕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제 딕해 정의의 여신은 가장 엄격한 칼날을 가지고 이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비리 사건들이 겹겹이 산적해 있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는 전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계속되는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검찰에게 힘을 모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